턱 밑까지 온 수사, 대선 자금 정조준, 유동규는 잘 모르는 사람, 김문기도 모르는 사람 부인했지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최측근, 분신과도 같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분신이 돈을 받았는데 대선 자금을 요구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 본인의 최측근이 체포됐는데 기자들에게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체포됐을 때, 구속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의혹인지부터 살펴보시죠. 김용 정치자금 8억 수수 의혹, 대선 자금 수사로 번지나 지난해 2월 대선 준비 위해 20억이 필요하다. 김용이 유동규에게, 그리고 유동규는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8억 원 마련한 대장동 일당, 유동규를 통해서 현금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달 과정 중에 얼마 정도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법조계 김용 체포는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분신 같은 사람이다. 분신 같은 사람이다. 2019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한 바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동규, 김문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고요. 아태평 회장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용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뭐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저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비상의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의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성수의 야당 탄압과 자, 이재명 대표가 조작으로 야당 탄압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과 갖고 체포된 상황이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는데 최측근이 돈을 전달받았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뭐 부인을 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게 정치 불법 대선 자금 일리 없지 않겠냐라는 투에 전반적인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 대표고 정확한 진실을 모른 채 이 수사를 다 정치 탄압으로 규정할 수만은 없을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현역들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로 정치 탄압으로 투쟁을 하자라는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 의혹,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대선 자금 일리 없지 않겠냐, 자기들끼리 다 주고받았다라는 투인데, 만약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1원 한 푼 전달받지 않았는데 검찰이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하려고 한 거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겠군요.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검찰 수사 내용 보니까 돈을 전달한 장소와 금액까지 특정을 하던데요. 네네네. 그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웅 부원장이 당분간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 이후로 체포영장은 발부된 것 같고,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죄로 옮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는 상당 부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통해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자정을 기해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처음 받고 난 이후에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폭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름 일치한다는 판단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은 김웅 부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었는데 이는 부족하다고 보고 김웅 부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민주 당산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자택도 압수했는데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민주당 당산의 김웅 부원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관련자의 진술이 충분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만한 명분이 그만큼 서 있다는 방증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과 장소 모두를 아울러서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건의 초기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치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만 검찰의 칼끝, 이 상당히 전국의 뇌관을 크게 터뜨리는 모양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촉즉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유동규가 진술을 했다, 입을 열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검찰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욱의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 돈을 건넨 시점도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 원을 전달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이 받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얼마만큼 이제 검찰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인데, 일단 김용 당시 대선 캠프 총괄부 본부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나오고 체포가 됐네? 유동규가 진술하고 관련된 진술이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네? 이재명 대표 안 받았나?
받은 거 아니야? 이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확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난감할 겁니다. 난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얘기하는 대로 탄압이냐, 정치적 탄압이냐. 그러면은 맞서 싸워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 수사 진행하는 방식대로 이게 대선 자금이었다. 이게 뭐 또 뇌물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본인들이 언제까지 보호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거든요. 대선 자금이면 더 큰 일인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네. 대장동 일당한테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이 8억을 받았으면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것만으로도 게이트예요. 예. 사실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거는 뭐 성남 FC라든지 뭐 대장동 이런 사건하고 다른 게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주당이 당 간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선 자금으로 안 갔다 하더라도 지금 저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일당한테 우리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8억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큰 아마 회오리가 바람이 부를 텐데 예. 그 8억이라고 하는 걸 검찰이 뭐 진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다 확인이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김용 부원장이 이 8억을 안 받았다고 하려면 8억의 용처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8억을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안 썼다 하면 내가 용처를 밝혀야 돼요. 나 건물을 샀다. 아니면 뭐 어디다 썼다라는 용처가 있으면 8억이라고 하는 게 대선 자금으로 안 가고 자기 개인이 착복을 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위협을 벗어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 사거나 뭐 쓴 데가 없으면 대선 자금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8억이라는 돈을 한 1년 정도 동안에 쓸 수 있을까요? 뭐 그걸 뭐 유흥비로 탕진한다든지 뭐 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처 이것이 대선 자금이냐 그냥 개인 뇌분이냐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선 자금이다 그랬으면은 지금 뭐 민주당 간판 바꾸게 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진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예. 먼저 번에 대선 먼저 번에 당 대표 경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인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이 8억을 받은 것은 거의 뭐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나간 거거든요. 체포영장이.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뭐 민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방에 있는 컴퓨터하고 책상 그것만 압수수색하겠다는데 저렇게 막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민주당으로서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람을 도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뭐 100년 역사의 정당에서 이거 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 예. 저는 검찰에 협조해야 된다 민주당이. 예. 그래야 이재명 리스크로부터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정말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 등에게 수억여 원을 받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면 이게 정말 어디로 흘러갔는지, 대선에 쓰였는지,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아마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20억이 필요하다라는 워딩을 정말로 김용이 했는지 이 부분도 검찰이 좀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예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꽤 정황이 지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